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비정상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거듭 말하지만 그는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이며 지금 국가의 리더이자 군통수권자는 문 대통령입니다. 역대 이런 무도하고 무지하며 비상식적인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있었나요?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이토록 품위와 품격이 없이 매일같이 현 정부를 비토하며 마지막 남은 임기마저 흔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가 있음에도 말이죠. 마치 검찰 쿠데타라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점령군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이 이들의 월권과 아나무인적 작태에 손발이 떨릴 지경입니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라면 임기 말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에 우리 정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이나 이런 자리는 좀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데 왜 나한테 불편한 사람을 자꾸 임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로 반대할 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임기가 있는 자리는 그 임기를 존중하고 또한 조직 운영에 공백이 없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입니다. 25일, 어제는 비어있는 감사위원 두 자리를 누구 뜻대로 채우느냐 인사권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신구 권력 갈등이 충돌했는데요. 재청권을 가진 감사원이 양측 협의가 없으면 임명 재청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기사 임기가 며칠 안 남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인사권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이 쥐어준 의무라고 맞섰습니다. 25일 열린 인수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을 향해 정권 이양 시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는데요. 감사원을 임명하려면 감사원장의 제청이 필수적인 만큼 사실상 제청 거부를 요청한 겁니다. 감사원은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선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동조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도 청와대의 인사권 주장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윤 당선자가 그토록 부르짖는 법과 원칙의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국민이 쥐어진 의무라며 당선인 측이 협의를 거부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했는데요. 또 대통령의 임기와 임명직 공공기관장 임기가 다른 건 정권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임기 말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임기 기간을 그렇게 맞춰놓은 거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논의도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 측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진전이 없음을 내비쳤는데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불과 전날인 23일,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시라는 조언과 함께 다시 한번 회동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뭐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다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면 30년 전 노태우 김영삼 회동에 걸린 18일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아니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지 못하는 역대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느닷없이 다시 시작된 검찰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 이게 다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얼마 전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김 전 장관이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산업부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3년 전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야당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이미 조사 초기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5일 SBS의 단독 보도로 검찰이 3년 만에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인즉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강제로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3년이나 묵혀놓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다시 꺼내든 건데요. 알아서 먹이를 찾기 시작한 거죠. 아니면 신호를 받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25일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3년 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46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2019년 4월 일부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를 멈췄다가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번 사건은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원전 수사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건데요. 다시 월성 1호기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전 수사를 재개하기 위한 밑밥을 뿌리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 넉 달 뒤인 2017년 9월 산업부가 산하발전사 4곳의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표를 내게 하고 2018년 6월 공공기관 4곳 사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인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기조, 방향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알아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일할 인사들이 임명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예의와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퇴가 버티기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이에 자리에서 물러나 줄 것을 권유하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걸 부당해고라는 프레임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구속까지 되는 사태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도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를 그토록 막으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 경기를 하듯 헌법에 보장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까지 막아서고 나선 건데요. 저는 모든 인사를 다 마무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윤석열의 개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저희는 똘똘 뭉쳐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상임고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당선자 쪽이 원하는 것이 다만 하는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공공기관, 기타 유관기관에 임명돼 있는 임기직들의 일괄 사퇴를 압박하고 싶은 속내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선거가 끝났다고 하루빨리 논공 행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불안해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공영 언론사입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언론 공약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KBS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간담회 요청에 민주당 과기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나쁜 추억이 떠오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공영 언론사부터 손봤습니다.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 내려보내서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다시 인수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즌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항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공영 언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